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나오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알고 자극에 대한 반응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요,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중추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따른 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왜 눈이 저절로 감길까? 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야구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 요즘에 되게 캐치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구를 할 때 야구공이 날아오는 걸 보게 되면요, 그걸 우선 잡거나 또는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휘두르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공이 날아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공이 어디선가 확 날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지해서 피하기도 전에 우선은 먼저 눈을 이렇게 찔끔 감게 됩니다. 얘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인지해서 나오는 반응,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반응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이 반응 경로가 어떻게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장점이 무엇인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차를 마시기 위해 컵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나 날아오는 공에 머리를 대는 행동, 장미꽃을 만지려고 하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극이 대뇌에 전달되어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 뜨거운 물체에 닿거나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떼는 행동이나 물체가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올 때 눈이 저절로 감기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의식적 반응과 달리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반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크게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뉘고요.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건 바로 무의식적 반응인데요. 이 반응은 크게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로 나뉘고, 조건 반사의 중추는 대뇌, 그리고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요, 조건 반사가 대뇌가 중추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뇌는 대뇌에 의해서 기억에 남거나 또는 어떤 학습한 거,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조건 반사는.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조건, 무조건 반사 모두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반응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의식적 반응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식적 반응은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중추가 대뇌이고요. 경로는 감각기가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신경 따라서 대뇌가 인지하게 되면 대뇌가 판단을 내려서 그 판단을 내린 것을 운동신경을 따라 운동기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보고가 봤다라는 건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길을 건넌다. 발가락이 가려워, 가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가려워, 긁는다.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자를 잡는다. 뾰족한 것에 손이 찔렸을 때 찔렸다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느낀 다음에 손을 감싼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의식적 반응, 인지를 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적 반응의 특징은요,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느립니다. 자, 의식적 반응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서 무조건 반사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감각신경을 따라 들어온 정보가 이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에 도달하고 바로 운동신경을 따라서 반응이 나오게 돼요. 즉 감각기관에서 느낀 것이 척수를 따라서 바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대뇌를 들렸다가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는 속도가 어떨까요? 그렇죠. 더 빠르죠.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요. 그때 손에 대자마자 딱 떼죠. 우리가 뜨겁다라는 걸 인지하기 전에 바로 손을 뗍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그러니까 얘가 손을 바로 떼는 게 바로 이게 무조건 반사예요. 손을 뗀 다음에 우리가 말하기를 아 뜨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반응이요. 척수에 의해서 얘가 지금 척수에 의해서 손을 바로 떼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먼저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 같은 정보가 대뇌에도 올라가요. 이 대뇌에 의해서 인지돼서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말로 하는 거죠. 아 뜨거 이렇게. 즉 무조건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얘가 굉장히 의식적인 방사보다는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해요. 더 반응이 나오기까지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뾰족한 걸 찔리거나 뜨거운 거를 만지거나 이럴 때 이 반응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손을 바로 떼거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즉 무조건 반사의 중추들은 다 우리 몸을 빠르게 반응을 나오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척수, 연수, 중간뇌가 어떤 행동들을 이끌어내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척수입니다. 자, 이 페이지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오늘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척수에 의해서는 뜨거운 것이나 뾰족한 것이 닿으면 재빨리 손을 피하는 거, 바로 이거 척수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릎 반사가 있는데요. 무릎 반사는 우리 요렇게 구부린 여기 무릎 나와 있는 거 요 밑에 보면요. 여기 밑에 부분을 고무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리면 당연히 살살 두드려야 되겠죠. 고무망치로 두드리면은 이 발이 이렇게 통통 들여 올려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릎 반사인데요. 자, 왜 이런 무릎 반사가 있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부리에 나도 모르게 걸린 거예요, 다리가. 그랬을 때 다리에 걸리는 순간 얘가 무릎 반사에 의해서 다리가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이렇게 팅 하고 들어 올려져요. 자극이 무릎 반사 때문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바로 몸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리가 뻗침으로써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이 고무망치 가지고 무릎 반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무릎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 발이 탕 튕겨져 들어 올려지면서 넘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척수에 의한 거 또 한 가지가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갑자기 공이 날아올 때 눈을 찔끔 감는 거, 이것 또한 척수에 의한 반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카메라 켰기 때문에 그냥 마저 이어서 연수랑 중간뇌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 어떤 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마저 하도록 할게요. 연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뭐였죠? 연수에 의한 기능. 연수는 여자친구를 떠올려라. 그래서 막 호흡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두근두근. 자, 생명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 연수였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는 입에 의한 거, 입에서 나오는 거, 재채기, 기침, 그 다음에 딸꾹질 이런 거 다 연수였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눈물 분비까지 다 연수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재채기, 딸꾹질, 그 다음에 기침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보내기 위한 어떤 행동이거든요. 특히 딸꾹질 같은 경우에는요. 몸의 그 공기,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딸꾹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눈물 분비도 마찬가지죠. 이물질이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눈물아 흘려라 그래서 흘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눈물 분비가 되면서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중간뇌는요. 이거예요. 동공반사. 동공반사는 우리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두운 데 갔을 때 동공 커지고 밝은 데 갔을 때 동공이 작아지고 이거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의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동공 반사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아,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또는 죽었구나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또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척수, 연수, 그 다음에 중간내에 의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반응, 이런 반사, 우리 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척수에 요거 또 하나 있는 거, 요거 빨리 적어 볼게요. 자, 공이 날아왔을 때 눈을 질끈 감는 거, 이거 척수에 의한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에 의한 거, 입, 기침, 재채기, 딸꾹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죠, 눈물 분비. 그 다음에 중간내에 의한 거는 동공반사가 있다. 자, 이 무조건 반사의 특징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럼으로써 우리 몸을 효율적으로 보호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조건반사. 조건반사는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는 기억이 조건이 되어서 나오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중추는 대뇌이고요. 왜냐하면 기억하거나 경험한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예는 예를 들어서 레몬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자, 레몬을 먹은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 레몬에 관련된 그림이나 글씨만 보더라도 입에 침이 고이는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조건반사입니다. 그다음에 조건반사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가 파블로프의 실험인데요. 밑에 그림을 보면 강아지 먹이를 주면 침이 나오잖아요. 근데 종소리를 들려주어도 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험을 한 거예요. 먹이를 줄 때 종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죠. 종소리 땡 치고 먹이 주고 땡 치고 먹이를 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경험, 기억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이 되겠죠. 이 조건반사입니다. 이 파블로프의 강아지 개 실험은요, 너무너무 유명한데 이 파블로프가 러시아의 생리학자이거든요. 강아지를 두고 어떤 조건, 학습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데 엽기적인 실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를요, 침이 분비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튜브를 연결을 해서 침이 분비되는 양을 측정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했던 강아지들은 나중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희생이 된 강아지 수만 해도 7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구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지식을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 또한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무의식적인 반응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조건반사는 대뇌의 기억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반사는 척수, 그 다음에 연수, 중간내에 의한 것이다. 반응 경로가 짧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빨리 학교에서 만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